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파티마 병원 의료진 홍역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젯밤부터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잘못된 도로 구조 탓에 대형 사고가 잇따라도 땜질식 처방만 하다가 이제서야 관계기관이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022년까지 1조 원을 넘게 투입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포통장 구하기 힘들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로 멀쩡한 일반인을 인출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1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한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건조함은 여전하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한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추위가 점점 더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어제 전국에 발효됐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한낮에는 대구 8도, 안동은 6도로 1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연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극심한 건조함 역시 계속되겠고 여기에 공기질도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지난 밤부터 국외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중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장기간 이어지는 건조특보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와 불씨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내일 오전 중 하늘이 잔뜩 흐려지다가 이후 차차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바깥 나들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역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인 파티마 병원에서 의료진 한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료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확산될지 알 수 없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취재입니다. 파티마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응급구조사 한 명이 추가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 의료진 3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대구의 홍역 확진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측이 응급실 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병원 인력에 대한 항체 검사를 진행하면서 진료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티마 병원은 지난 9일 저녁 9시부터 지금까지 응급실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체 검사를 받지 않은 병원의 일부 인력들은 오늘 오전 안에 항체 검사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진료가 중단되면서 밤늦게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홍역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료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죠. 병원 측은 잠복기가 길고 전염성이 강한 홍역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 치료를 위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외래 진료실에도 영유아나 임산부 등 감염 위험군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 그다음에 12개월 미만의 영아 같은 경우에는 홍역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없는 대상이고 또 홍역에 걸렸을 때 그 합병증 같은 것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홍역은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한편 경북대 병원에도 주부 한 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포함해 접촉자들에 대한 항체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좀 분리를 해서 격리 치료를 하고 또 우리가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찾는 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하지만 홍역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범위가 너무 넓고 원인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홍역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잘못된 도로 구조 탓에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도로 소식을 며칠 전 전해드렸었는데요. 비슷한 사고가 이어졌지만 땜질식 처방만 하다가 이제서야 관계기관이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공장 건물을 들이받는 16톤 레미콘 차량. 급격한 경사와 커브 탓에 속도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이 일어나기 불과 5분 전까지 이곳 건물 안에는 공장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화물차는 여기 안 다니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로는 확창을 해야 된다고. 이 도로 1km 구간을 따라가 보면 급커브길이 많습니다. 특히 심한 곳은 4곳입니다. 내리막길 급경사까지 더해져서 운전자들에게 이곳은 위험,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일로 잘 안 다녔어요. 일로 안 다닌 이유는 뭐 때문에? 그 브레이크 때문에 차가 노류가 되면서 브레이크가 조금 이렇게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관계 기관들은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설물 보강에만 급급했습니다. 충돌 위험, 급경사 지역 안내판도 무용지물, 보행자가 숨지고 대형 트럭이 공장을 덮치는 사고 이후에야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17일 행정기관, 경찰, 입주 기업들이 모여 5톤 이상 차량 운행 제한, 일방 통행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다 보니까 일단 물리적인 시설로 배제를 안 하는 거야. 인도가 없어 대형차 옆을 스치듯 지나다녔던 보행자도 이번엔 반드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2022년까지 1조 원 넘게 투입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에 22 마이크로그램, 2022년까지 17 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조 564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기차를 2022년까지 7만 대 보급하고 충전시설도 5천 기를 설치합니다. 전체 청소차의 75%를 3년 뒤까지 천연가스차로 운행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그다음에 비싼 먼지, 그러니까 도로에서 발생하는 게 한 57% 되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거의 경유차 원인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 현재 16개인 대기 측정망을 19곳으로 늘리고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합니다. 저는 서대구 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곳과 성서산업단지에 50억 원을 들여 15헥타르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에 집중됐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고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시 정책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이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저질 연료 사용으로부터 나오는 대오염물질 경감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나 포항 등 경북의 공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와 경북이 대기 측정망을 공유하는 것을 비롯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민간개발업자가 이 일대를 주상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에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민간개발 시행사는 자갈마당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49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5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7, 8월쯤 1150세대 분양을 해 2023년에 입주합니다. 우리가 희망키로는 올해 6월 정도에 사업 승인이 끝나고 7월 달에서 8월 달 정도 착공하고 분양하는 그런 일정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행사는 개발에 필요한 지주 동의율 95%를 채웠다며 대구시에 사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또 현재 남아있는 성매매업소 30여 곳 업주와 여성 90여 명 전원에게 보상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주를 하겠다는 그 이주 허락서를 우리한테 다 제출했어요. 토지 자금 실고 나면 한 달 안에 부지에서 완전히 철수를 끝냅니다. 대구시는 자갈마당 폐쇄 사업이 부진하자 한때 공영 개발도 계획했지만 필요 없게 됐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거쳐
관련 법령에 접합할 시 사업계획 승인의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110년 이어온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멋모르고 금융거래를 하다가 자칫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포 통장 구하기 힘들어진 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로 멀쩡한 일반인을 인출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경북 칠곡에 있는 한 은행 창구, 20대 여성 A씨가 영업 마감 직전에 현금 900만 원을 찾으려 합니다. 은행 직원이 돈의 용도가 뭔지, 왜 굳이 현금으로 뽑는지 꼬치꼬치 묻자 휴대전화를 보면서 횡설수설합니다. 수상하게 여긴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자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꾀에 이미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려줬고 조직은 다른 피해자 돈을 A씨 계좌로 송금해 찾으려 했습니다. 그럼 중개업체인가 보다 이 생각으로 저는 그냥 계좌번호도 그냥 말씀드렸고 인출한 다음에 연락을 달라고 하셨어요. 네, 이곳은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농협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는 20대 남성이 전화금융 사기에 속아 1,400만 원을 이체하려다가 농협 직원의 신고로 제지당했습니다. 역시 대출을 미끼로 했습니다. 남성 계좌로 들어온 돈 1,400만 원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이고 이 남성은 범죄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A라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고 C라는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거는 대출 사기의 전형적인 모템이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요즘 마치 대출 상담 고객을 구하는 것처럼 하고는 상담 고객을 자금 인출과 전달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인 계좌를 중간 계좌로 이용하는 수법이 늘고 있기 때문에 본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 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앱까지 등장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아파트가 학교 근처에 들어서면서 공사장 소음이나 먼지, 조망권 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장과 학교 거리가 200m 이내면 교육 환경 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경북의 상당수 아파트 공사 현장이 이 평가를 피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초등학교. 왼쪽에는 층수를 높여가는 아파트 공사장이, 반대편엔 최근 다 지어져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공사장 사이에 학교가 끼인 겁니다. 학교 출입문 반경 50m 내에선 흡연이 금지이지만 공사장 인부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큰 차량들 뭉치 떨어뜨리고 이런 거 보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좀 무섭겠다, 약간 위험하겠다 이런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디 학교 중간에 놔두고 양쪽 아파트를 짓는 게 공사 차량 계속 길 막고 애들은 길 피해 다니고 그래서 학습권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아파트 공사장 옆 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교내 통학로입니다. 이곳에서도 공사장 가림막은 훤히 보입니다. 학생들은 소음과 먼지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뒤에 이제 지을 때도 엄청 시끄러웠는데 뒤에 짓고 나서 바로 앞에 짓는 게 시작돼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또 시끄럽구나. 이처럼 아파트가 학교 인근에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년 전 교육환경평가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공사장 반경 200m 내에 학교가 있으면 공사 승인 전 교육환경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건축행위가 했을 때 학생들에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조라든지 통풍 조망 이런 쪽하고 통학 안전 그리고 대기 환경이라든지. 하지만 지난 2년 사이 경북에선 평가 대상 아파트 15곳의 절반 넘는 9곳이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의 학교 옆 아파트들이 이 평가를 비켜갈 수 있었던 법적 미비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남북의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려는 역사학계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라왕궁인 월성과 고려왕궁인 만경대의 발굴 성과를 공유하며 신라에서 고려까지 변환기의 역사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신라왕궁인 월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지난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에 사용된 인골 2구와 건물지가 확인됐고 수막새와 토기 등도 다량 출토됐습니다. 신라왕궁 월성은 101년에 축성된 것으로 삼국 사기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왕궁으로 기능한 시점은 일러야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월성을 본궁이라 부르고 그 인근을 대궁으로 한 점으로 미뤄 왕궁이 월성으로만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주 문지뿐만이 아니고 경주를 벗어난 지역에도 뭐 이궁이랄지 별궁이랄지는 궁을 따로 많이 관리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남북 학자들이 공동으로 8차례 진행한 고려 궁성 만월대에 대한 발굴 성과와 함께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됩니다. 향후 과제로 드론과 탐사기기 등의 반입 허용은 물론 1년에 200일 이상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조사를 위해 개성공단 안에 가칭 북한문화유산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 조사가 늘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고 하는 것을 거듭해 왔거든요. 그걸 이제 타결하는 방법으로 신라 왕경에서 고려 개경으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대회는 이틀간 모두 9개의 주제가 발표되는데 역사적 전환기에 한반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함께 남과 북의 역사 문화적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한 시대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수도, 도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내지는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개경 만월대와 비무장지대에 있는 태봉의 도읍지인 철원도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 또는 추진되면서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 찾기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과 경산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이 오늘 오후, 고령 성주 7곡은 내일 열립니다. 동구갑에는 2명이 지원했고 경산과 고령 성주 7곡에는 각각 3명이 지원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개 오디션은 지역별로 1시간가량 SNS로 실시간 중계하고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점수를 종합해 당협위원장을 발표합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합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구미 국가산업 5단제 분양가를 내리고 원형지를 제공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촉구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지난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SK그룹 관계자를 만나 하이닉스를 구미에 유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DGB 금융지주가 오늘 오후 자회사 최고경영자 추천 후보위원회를 열고 은행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방침입니다. DGB 금융지주 자추위는 은행장 후보 20여 명을 대상으로 자격과 역량 등을 따집니다. 이번에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대구은행 이사회가 최종 후보자를 검증하고 주주총회에서 은행장이 선임됩니다. 지난 8일 지주자추위는 후보 20여 명을 평가했지만 최종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다음 달 3일 전까지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해야 해 오늘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전국 사찰을 상대로 방제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조사 중인 가운데 경북 상주에 있는 사찰 한 곳이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 대납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주의 이 사찰은 자부담 4천만 원을 조건으로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자부담금 2,800만 원을 시공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성주읍 대응 3리 주민일동 30만 원, 성주읍 생활개선회 20만 원, 성주 시장내 산악회 회원일동 25만 원, 성주읍 백전 1, 2 주민일동 30만 원, 성주 신일교회 김인혜 목사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주읍 용산 1리 주민 1동 30만 원, 학산 1리 주민 1동 30만 원, 대황 1리 주민 1동 35만 원, 경산 1리 주민 1동 55만 원, 성산 1리 주민 1동 3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주읍 금요회 1동 30만 원, 금산 3리 주민 1동 30만 원, 백전 2리 풍경채 빌라 주민 1동 15만 원, 백전 2리 실리아 아파트 주민 1동 35만 원, 대왕 3리 주민 1동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위가 점점 더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어제 전국에 발효됐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한낮에는 대구 8도, 안동은 6도로 1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연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극심한 건조함 역시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공기질도 차차 탁해지겠습니다. 지난 밤부터 국외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중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장기간 이어지는 건조특보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와 불씨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곳곳에 구름 끼는 곳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영하 2도, 청도 영하 4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8도, 청도 10도로 평년 수준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구미도 영하 3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와 구미 모두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7도, 의성 영하 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6도, 의성 8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내일 오전 중 하늘이 잔뜩 흐리다가 차차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바깥 나들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